고급 레스토랑에 두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민지와 엄마 은경, 그리고 할아버지 김동수가 자리했고, 맞은편에는 성민과 그의 부모님 박재훈, 이현주가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민지와 성민의 결혼을 위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민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3년간 사귄 성민과의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첫 자리라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할아버지 김동수는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나왔고, 엄마 은경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 준비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지 할아버지 김동수입니다. 할아버지가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아, 네. 성민이 아빠 박재훈입니다. 박재훈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처음부터 민진의 가족을 훑어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김동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들어왔을 때부터 궁금했는데요. 이현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양아버지는 왜 안 오셨죠?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고 은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김동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민지 아버지는 없습니다. 제가 딸 은경과 함께 손녀를 키웠어요. 아! 이현주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인지는 몰랐네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시울이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현주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김동수 씨는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식당. 이현주가 코웃음을 쳤어요. 할아버지가 작은 식당을 하시는군요. 그럼 민지 양도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네요. 은경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에요, 그냥요. 우리 성민이가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데 가정 환경이 좀 다르다 싶어서요. 이현주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당황해서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현주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결혼이라는 게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가정에서는 좀. 할아버지 김동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이현주를 바라보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부모의 존재나 직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김동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민지야, 은경아, 일어나자.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고 은경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세 가족이 자리를 떠나는 동안 이현주는 마지막까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온 후 민지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 사람을 봤어요. 김동수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민지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니까. 하지만 김동수의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현주라는 이름, 그리고 그 얼굴이 30년 전 기억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설마, 그 이현주가.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 김동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들 사이에서 그는 오래된 하나의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3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황변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김동수의 시선을 끈 것은 한 장의 계약서였습니다. 그 계약서 하단에 적힌 서명을 보는 순간 김동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현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 여자였구나. 김동수는 의자에 앉아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아내 순례와 함께 할머니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작다고 해서 평범한 식당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밥상은 순례가 할머니로부터 전해받은 전통 가정식 레시피로 유명했어요. 특히 된장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각종 밑반찬들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찾아올 만큼 유명해졌죠. 그러던 중 이현주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이현주는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한다며 김동수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네요. 우리 회사에서 대량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현주는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주문하면 어떨까요? 김동수와 순례는 기뻤어요. 대량 주문이라니 식당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현주는 몇 차례 더 와서 음식을 주문했고, 그때마다 순례에게 레시피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사모님,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순례는 순진하게도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된장을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양념의 비율, 불 조절하는 법까지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3개월 후, 이현주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동수 사장님, 죄송한데 우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주문을 취소해야겠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후였습니다. 이미 공급한 식자재 대금 3천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김동수가 몇 번 연락했지만 이현주는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다가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성백화점에서 푸드코트 입점 제안이 들어온 것이에요. 김동수는 기뻤습니다. 백화점 푸드코트에 입점하면 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계약 당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업체가 같은 메뉴로 입점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순례의 전통 레시피와 똑같은 음식들을 파는 업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동수가 백화점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아, 이미 이현주 사장님이 먼저 계약을 하셨는데요. 같은 메뉴는 중복해서 입점시킬 수 없어서. 그 순간 김동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현주가 레시피를 훔쳐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레시피로 백화점 입점까지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식자재 외상 대금 때문에 할머니 밥상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김동수와 순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순례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순례의 장례식 때였어요. 이현주가 나타나서 조화 한 다발을 놓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도 참 안타깝네요. 사업이란 게 원래 위험한 거잖아요. 그때 김동수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욕감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어요. 김동수는 상자에서 모든 서류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이현주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미지급금 약속어음, 그리고 백화점 입점 관련 서류까지. 모든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순례야. 김동수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우리 손녀가 모욕당하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김동수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옛 요식업계 인맥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 식자재 업체 사장들,
그리고 백화점 관계자들까지. 김동수는 그들로부터 이현주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동수 형, 오랜만이야. 옛 동료 박철수가 전화로 반갑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현주, 그 여자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어. 식품 유통업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야. 그래?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형이 당한 그 일 이후로 계속 남의 레시피 훔쳐서 사업 확장했어. 지금은 대기업 납품까지 하고 있고 아들도 대기업 다니고 완전 상류층 행세하고 있어. 김동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철수야, 혹시 한성백화점에서 VIP 강연회 같은 거 하지 않나? 아, 그거? 매월 하지. 성공한 기업가들 초청해서 강연하는 거. 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 박철수가 웃었어요. 형, 그런 거 하려면 추천이 필요해. 근데 형도 나름 성공 사례잖아. 식당 망하고도 다시 일어서서 손녀까지 잘 키운 거. 내가 한번 추천해 볼게. 며칠 후, 정말로 한성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동수 사장님, 저희 VIP 강연회에서 역경을 이겨낸 소상공인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김동수는 즉시 승낙했어요. 이보다 완벽한 기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연회 프로그램을 보는 순간 예상대로 이현주의 이름이 VIP 고객 명단에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동수는 은경과 민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의 일부터 지금의 계획까지. 그래서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김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엄마가 힘들어하던 시기에 잘못된 만남을 가진 거지. 하지만 너를 낳아서 우리와 함께 키운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은경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도울게요. 할아버지, 저도 함께 할래요. 민지도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현주 아줌마가 우리 가족을 무시한 거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세 가족은 함께 앉아 강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 서류를 정리하고 30년 전의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김동수는 강연에서 어떻게 진실을 폭로할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이현주는 강연회 초대장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연사 명단에서 김동수라는 이름을 발견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 김동수가 아니겠지? 이현주는 30년 전 일을 떠올리며 불안해했어요.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그 남자가 이런 자리에 나올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현주는 몇 번이고 강연회에 참석하지 말까 생각했지만 VIP 고객으로서 빠지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다른 사교계 인사들과의 만남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수는 강연 전날 밤 아내 순례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순례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우리가 당한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손녀의 명예도 지켜줄 거야. 강연회를 준비하는 동안 성민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하루에 10번도 넘게 걸려오자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민지야,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서. 성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 오빠. 민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오빠 마음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오빠는 어머니 말에 끝까지 반박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사귀면서 한 번도 우리 가족사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적도 없고요.
성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는 민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민지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민지야,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니에요, 성민 오빠.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빠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약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냈습니다. 3년간의 추억이 담긴 반지였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었어요. 대신 서랍에서 다른 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순례가 남겨주신 반지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민지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지야, 이 반지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끼고 있던 거야. 할머니가 항상 함께 한다고 생각하렴. 민지는 할머니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다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엄마를 꼭 지킬 거예요. 다음 날, 성민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민지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3년 동안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민지는 성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민 오빠, 저는 오빠를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저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했어요. 민지야. 그리고 오빠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 한 말들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아버지이자 모든 것이거든요. 민지는 약혼 반지가 담긴 작은 상자를 성민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성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민지야, 정말 마지막인 거야? 네, 마지막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빠도 행복하세요. 성민이 돌아간 후 은경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엄마, 저 괜찮아요. 민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야 진짜 제가 된 것 같아요. 민지는 할아버지가 강연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30년 전 자료들을 정리하고 프레젠테이션도 만들어 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자신과 엄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김동수는 손녀를 안아주었어요. 민지야,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할아버지, 내일 강연회에서 꼭 성공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은경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동안 혼자 이런 고통을 참으셨구나. 이제는 저희도 함께 할게요. 그 밤, 세 가족은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민지는 성민과의 이별로 아팠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복수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가족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는 정의로운 행동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어요. 한성백화점 12층 VIP 라운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소상공인의 이야기라는 주제의 강연회에 100여 명의 VIP 고객들이 참석했어요. 김동수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서류들과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할아버지, 파이팅! 민지가 뒤에서 응원했어요. 아버지, 할 수 있어요.
객석에서는 이현주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김동수가 그 김동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김동수 사장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맨 앞줄이라 눈에 너무 띄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아내와 함께 할머니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김동수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식당은 할머니로부터 전해받은 전통 가정식 레시피로 유명했죠. 스크린에 옛 식당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김동수와 순례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김동수가 이현주를 바라봤어요.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한다며 대량 주문을 하겠다고 했죠. 이현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기뻤습니다. 대량 주문이라니 사업 확장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여성은 몇 차례 와서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했고 아내에게 레시피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스크린에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이현주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내는 순진하게도 모든 레시피를 알려줬습니다. 3대째 내려온 비법들까지 모두요. 김동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런데 3개월 후, 이 여성은 갑자기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현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공급한 식자재 대금 3천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김동수가 미지급금 약속어음을 들어올렸어요. 이 서류를 보시죠. 이현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현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신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동수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한성백화점 푸드코트 입점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미 다른 업체가 우리와 똑같은 메뉴로 입점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백화점 푸드코트 관련 서류들이 나타났어요. 입점업체 대표자 이름이 바로 이현주였습니다. 그 업체의 대표가 바로 이 여성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3대째 물려받은 전통 레시피를 고스란히 도용해서 말이죠.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이야? 레시피를 훔쳤다고? 너무 비양심적이네. 식자재 외상 대금 때문에 우리 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김동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빚더미에 앉게 된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고 아내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져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현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동수의 다음 말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내의 장례식 때였습니다. 김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여성이 좋아한 다발을 놓고는 사업이란 게 원래 위험한 거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현주에게 더욱 차갑게 향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이 여성을 만났습니다. 김동수가 이현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손녀의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죠. 그녀는 여전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 작은 식당이라며 우리 가족을 무시했어요. 민지가 객석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은경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수의 목소리가 다시 힘차졌어요.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모습을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부모의 존재나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강연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현주 주변은 싸늘했어요.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침내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강연이 끝난 직후 이현주는 급하게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VIP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지역 유명 인사들이었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이현주 씨 맞죠?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한 부인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이현주가 변명하려 했지만 김동수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기자 한 명이 이현주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이현주 대표님, 방금 폭로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이현주는 당황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사람들을 해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연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30년 전 레시피 도용 사건, 이현주 식자재 업체 사기, 할머니 밥상 진실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현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남편 박재훈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박재훈이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강연 영상과 관련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여보, 그건... 이현주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재훈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아니,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온 거야? 그게 아니야. 사업이란 게 원래. 그만해. 박재훈이 소리쳤어요. 지금 온 세상이 알고 있어. 우리 회사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내 평판까지 망가졌어. 그때 성민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정말이야? 민지 할아버지한테 그런 일을 한 거야? 이현주는 아들까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보고 절망했어요. 성민아, 엄마를 믿어줘. 그때는 엄마, 나 회사에서 불려갔어. 성민이 힘없이 말했어요. 인사팀에서 가족 관련 논란 때문에 당분간 휴직하라고 했어. 이현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현주의 식품 유통업체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일이 알려지면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현주 대표님, 저희는 앞으로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요. 신뢰할 수 없는 업체와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요 거래처의 80%가 떠났어요. 회사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무조사까지 들어왔어요. 과거 탈세 의혹과 부정거래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오랫동안 회계를 조작해온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현주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조사관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그건 저도 잘. 이현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은행에서도 대출금 상환을 요구해왔습니다. 회사 신용등급이 급락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한 즉시 상환 조건이 발동된 것이에요. 한 달 후, 박재훈이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현주야, 미안해.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겠어.
여보, 제발. 모두 거짓이었잖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야. 성민도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복직이 어려워졌고 민지와의 결별로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당분간 따로 살 거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가질 순 없어. 결국 이현주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개인 재산도 대부분 압류되었어요. 30년 전 김동수와 순례를 배신하고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마다 이현주는 술에 취해 과거를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이현주가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현주의 소식이 알려진 후 성민이 민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드러나 있었어요. 민지야.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는 차분하게 성민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성숙해졌고 더 당당해진 느낌이었어요. 성민 오빠, 사과는 받을게요. 민지야, 이제 알았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성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성민 오빠. 왜? 이제 모든 게 밝혀졌잖아. 우리 어머니도 벌을 받았고. 민지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는 지금도 어머니가 벌을 받아서 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가족까지 존중하고 지켜줘야 해요. 민지는 할머니 순례의 반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요. 성민이 마지막으로 간청했어요. 민지야, 제발. 성민 오빠,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민지는 단호하게 말하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한편 김동수는 30년간 품어온 분노가 완전히 해소되었지만 복수의 완성을 보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속이 시원해요? 민지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김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할머니한테 부끄럽지 않을 것 같구나. 근데 할아버지, 이현주 아줌마한테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거예요? 김동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민지야, 복수는 이미 끝났어. 그 사람이 받을 만큼 받았지. 그 대신 김동수는 뜻깊은 결정을 했습니다. 강연 이후 들어온 각종 협찬 제안들과 출연료 등을 모아서 요식업계 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이에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복수를 하시면서도 선함을 잃지 않으시다니. 민지야, 복수의 목적은 상대방을 파괴하는 게 아니야.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김동수가 민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그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이제 마무리하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주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서울 떠나는 거?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지야, 할아버지는 어디든 너희들과 함께라면 행복해. 김동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은경도 동의했어요. 아버지, 민지, 우리 세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들이 선택한 곳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에요.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지는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기로 한 것이에요. 민지야, 서울의 큰 회사 다니다가 괜찮겠어? 은경이 걱정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돈이나 지위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마침내 30년간의 복수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김동수는 작은 동네의 술래네 밥상이라는 식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식당 이름 정말 좋아요. 민지가 새로 만든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김동수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새 식당은 예전의 할머니 밥상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김동수는 30년 전 술래가 가르쳐준 전통 레시피로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된장찌개 맛이 예전 엄마 손맛과 똑같아요. 은경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그럼 엄마한테 직접 배운 거니까. 김동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식당은 금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어요. 정직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 그리고 김동수의 따뜻한 인품이 입소문을 타고 퍼진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배운 레시피거든요. 김동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민지도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었지만 일하는 분위기가 좋았고 동료들도 친절했어요. 민지 씨, 일처리 정말 깔끔하세요. 상사가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지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울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누구도 민지의 가족사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키운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경도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서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저녁이면 세 가족은 함께 모여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식당에 새 손님이 많이 왔어. 김동수가 말했어요. 저희 마트에도 할아버지 식당 이야기하는 분들 많았어요. 은경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사에서도 술래네 밥상 얘기 나왔어요. 동료들이 점심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민지도 기뻐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김동수는 아내 술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술래야, 봐. 우리 이렇게 다시 시작했어. 김동수가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은경이도 밝아졌고 민지도 정말 씩씩하게 잘 크고 있어. 내가 걱정할 일은 없어. 그때 민지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있었어. 김동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도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레시피로 다시 식당을 열으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김동수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지야, 내가 성민과 헤어진 거 후회하지 않아? 전혀요, 할아버지. 민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을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민지는 정말 현명하게 자랐구나. 몇 달 후, 민지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인 박정우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민지의 가정사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지 씨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저도 한번 뵙고 싶어요.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만나 뵙고 싶어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민지 씨를 키우신 훌륭하신 분이니까 더욱 존경스러워요. 민지는 정우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성민과는 달리 정우는 진심으로 민지와 그녀의 가족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동료 한 분이 뵙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래? 좋은 사람인가 보구나. 언제든 데려와. 정우가 술래네 밥상을 처음 방문했을 때 김동수는 그의 진심을 바로 알아보았어요. 할아버님, 정말 맛있습니다. 정우가 된장찌개를 먹으며 감탄했어요. 민지가 항상 할아버지 자랑을 했는데 직접 뵈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고맙다, 정우야. 우리 민지 잘 부탁한다. 네, 저는 민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민지의 가족도 제 가족처럼 여기겠습니다. 은경도 정우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아버지, 정우는 성민이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사람됨이 바른 아이야. 1년이 지나면서 술래네 밥상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김동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맛있는 음식 때문에 오는 단골 손님들로 항상 북적였어요. 김동수는 이제 7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식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했어요. 사장님, 이 된장찌개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한 손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허허, 이건 우리만의 비법이라서요. 김동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아무에게도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30년 전의 아픈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민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성민 오빠와 사귈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그래? 왜? 은경이 물었어요. 그때는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우리 가족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성민 오빠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우리 자체로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김동수가 손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30년 전 일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그때 은경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감사해요. 저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원망 한 번 하지 않으시고 민지까지 키워주셔서. 은경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민지를 낳아준 게 우리 가족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0년 전의 아픔, 최근의 시련들을 모두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몇 달 후, 김동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이현주였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동수 사장님께 30년 늦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장님의 아내분까지 돌아가시게 만든 것,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30년간 받으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다만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현주 올림. 김동수는 편지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할아버지, 답장 안 하세요? 민지가 물었어요. 답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이미 끝난 일이야. 김동수는 더 이상 이현주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복수도 끝났고 이제는 앞으로의 삶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술래네 밥상은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김동수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서울에서 큰 식당 차리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왜 안 하세요? 민지가 궁금해했어요. 민지야,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우리처럼 작지만 정직한 게 더 소중해. 맞아요, 할아버지. 저희도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그해 겨울, 정우가 민지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술래네 밥상에서 김동수와 은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심을 고백했어요. 민지야, 나와 결혼해 줄래?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김동수와 은경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민지를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난 것이에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정우의 부모님도 김동수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사돈어른, 정말 훌륭하게 손녀를 키우셨네요. 정우의 아버지가 김동수에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민지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 후에도 민지와 정우는 할아버지, 엄마와 가까운 곳에 살며 자주 찾아왔어요. 김동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내 순례의 사진에 인사를 하고 식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민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김동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날 밤, 김동수는 순례의 사진 앞에 앉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순례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우리가 당한 억울함도 풀었고, 은경이와 민지도 행복해졌어. 내가 남겨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구나. 김동수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30년간의 복수도 끝났고 가족들의 행복도 지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의 힘과 가족의 소중함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순례네 밥상은 오늘도 따뜻한 음식과 함께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곳에는 30년의 아픔을 이겨낸 한 가족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모습을 드러내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을 김동수 가족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30년 복수,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